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측근 또는 가족 얘기가 많잖아요. 본인을 되돌아보셔야지. 추미애 박용진 예비후보도 이른바 이낙연 때리기에 가세하면서 민주당 대선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선 지지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대표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러자 예비 경선에서는 방어 태세로 일관했던 이재명 지사가 태세 전환을 예고했죠. 경쟁 후보에 대해서 본격 검증에 나서겠다는 건데 어제 저희 뉴스쇼 인터뷰 들으신 분들 우리 애청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덜 쏘는 사이다로 돌아가겠다. 방점은 사이다로 돌아가겠다. 여기에 찍히는 거죠.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세는 박용진, 추미애 후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거든요. 이낙연 후보 측 입장이 궁금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서 오늘 이낙연 캠프의 좌장 한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연결을 해보죠. 서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여론조사 표 보면서 캠프 분위기 좋죠? 아주 상당히 고무되어 있죠. 그렇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신나합니다. 신나합니까? 상승 네. 원인을 캠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게 이제 여러 차례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후보들끼리. 네. 그러면서 후보들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그 본 모습이 드러난 거죠. 실력이.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보니까 이게 누가 뛰어나구나, 누가 또 모자라구나, 누가 엉터리 이야기구나, 이게 다 싹 다 TV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낙연 후보 지지율 상승은 이낙연 사람 참 뛰어나다. 총리 때 보였던 그 모습이 진짜구나. 이런 게 인정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말 그대로 준비된 대통령이겠구나. 예. 그리고 민주당의 철학이나 비전을 제일 잘 개선할 것이다. 역시 민주당 후보로는 이낙연이 최고겠다. 이게 인정받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비 경선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결국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죠. 그게 인정받은 것이다라는 분석. 일각에서는요. 윤석열 전 총장과 양자 대결을 윤석열 대 이낙연, 윤석열 대 이재명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네. 윤석열과 이재명 이겼다 졌다 하는데 우리하고 이낙연 후보하고 윤석열하고 붙이면 우리가 훨씬 더 위에 있어요. 그게 이번에 드러난 현상이죠.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제일 특징적으로 드러난 게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간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이 못 이긴다.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큰 특징이고 결국 그게 우리 지지율을 올리는 제일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지금 특징이라고 말씀하신 그 지표를 보면서 친문 지지층이 그렇다면 본선에서 경쟁력이 두 분이 비슷하거나 한쪽이 이낙연 후보가 앞선다면 그러면 이낙연 후보다 이런 판단을 하고 결집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그렇게 캠프에서도 보시는 거예요? 대충 그렇게 보죠. 친문 결집? 네, 친문 결집도 있고 본질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이제 흠결,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약점, 이 문제점 이런 게 확실히 드러나는 사태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기본소득,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으로 가지고 정치권에서 말 그대로 시체말로 떴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토론을 해보니까 기본소득이 허상이다. 이게 이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말 그대로 가성비가 있느냐? 이 예산에서 이게 차지하는 몫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게 제일 이게 아니다. 제일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발을 빼는 얘기가 되니까 사실 기본소득이 이재명 지사의 말하자면 상표였는데 이 상표 자체가 그냥 훼손돼 버리는 결과가 나오니까 지지자들이나 기본소득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완전 확 그냥 실망해 버리는 이런 결과가 됐죠. 그런 분석도 이게 이제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게 본인이 사과도 했지만은 그 형수와 형에게 대한 이 발언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이게 특히 여성들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이미 나왔었고 사과도 여러 번 하지 않으셨어요? 이재명 지사가? 사과를 했는데 실제로 그 녹음을 들어본 사람들이 얘기는 이거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정말 놀랍다. 심지어 어떤 여성들은 뭐 이거 겁난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어제 한참을 설명하셨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그 배경과 뭐 설명으로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녹음 들어본 사람들의 얘기는 이거는 뭐 사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 자질의 문제 아니냐.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분석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인터뷰가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중간에 끊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해 이낙연 캠프, 이낙연 후보가 상생하고 있는 것이다란 말씀. 근데 이제 어제 이재명 지사는 뭐라고 하시냐면 자꾸 내 말을 왜곡해서 공격을 하더라 하면서 상당히 좀 서운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 검증에 관한 언급을 놓고 이재명 지사 부인의 검증을 피하려는 속셈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을 이낙연 캠프 측 인사가 하시더라. 이걸 듣고선 이제 이낙연 후보가 본인을 되돌아봐야지. 문제없는 나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말이 되느냐? 이낙연 후보야말로 측근 또는 가족 얘기가 많지 않느냐? 이러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나는 지금 이낙연 후보의 측근이나 가족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이낙연 후보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거로 알고 있고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새롭게 뭐 발견한 게 있는 거야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네거티브로 나오는 거는 별로 안 맞다고 보고요. 이낙연 지사를 지금 30년 넘게 쭉 지켜봤는데 특별하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없었던 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후보라도 탈없이 살아왔다. 이게 일반적인 그 평인데 뭐 새롭게 뭘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또 들여다봐야겠죠. 그러나 어쨌든 검증은 철저히 해야 한다 봅니다. 검증은 철저히 해서 어차피 본선에 가게 되면은 여야가 붙을 때 뭐 야당 쪽에서 얼마나 심한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는 그 피하기 위해서는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경선에서 다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 철저한 검증을 해서 후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그걸 이 국민들이 알고 있을 때 본선에서 우리가 유리한 국민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검증해야 합니다. 철저해야 합니다. 검증에 대한 부분은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 서른 의원께서는 이낙연 캠프 좌장이신 서른 의원께서는 내가 쭉 봐왔는데 뭐 탈이 없다. 주변에 뭐가 없다 하셨는데 어제 이재명 지사는 그 옵티머스 복합기 대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측근분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 하셨던 그분을 언급하시더라고요. 이낙연 후보의 핵심 측근 그리고 전남지사 경선 때 가짜 당원 명부 만들어서 실형을 받은 분이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비판받을 소지가 있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참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아주 착한 분이에요. 그리고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단을 내려버리고 떠났는데 그 얘기는 참 다시 하기가 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그런 문제를 뭐 지적을 한다면 당당히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분 개인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분 개인이 그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자진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끄집어낸다면 가족들에게 참 아픈 가슴을 또 한 번 후비는 결과가 될 거라 생각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분 개인의 일이지 그걸 이낙연 대표와 이낙연 후보와 연결시키는 건 무리다, 네거티브다 그런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이제 뭐 이게 워낙 측근이시고 정치를 오래 같이 한 분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그분만의 일이겠느냐? 이낙연 후보는 정말 모르셨을 수 있겠느냐? 막 이런 이제 그 당시 의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검증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겠죠, 질문이? 나오겠죠.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자진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그 이상 뭐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 얘기 나오기만 하면 참 슬픈데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잘 아는 후배인데 참 심성이 바르고 착한 친구였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나와도 할 말이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 이낙연 후보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란 말씀이에요. 네. 오늘 이제 어제 워낙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격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듣고자 모신 자리라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자면 추미애 네. 전 장관은 당대표로서 점수를 드린다면 빵점이었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하셨고 박용진 후보 뭐라 그러셨냐면은 국민들에게는 그저 그런 식상한 후보다. 이낙연 후보가 또 그런 비판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이 당 대표로서 빵점이라는 얘기는 참 지나쳤죠. 당 대표로서 6개월 보름 좀 못되게 하셨는데 그건 이제 당 헌상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은 1년 전에 당 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사퇴를 했던 건데 3월 9일 날 사퇴를 하셨죠. 네. 그런데 당 대표를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 빵점이다. 그건 추미애 장관이 자기 얼굴 보고 자기가 침 뱉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행동을 했고 같이 당정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이 논의하고 결정하고 했던 것인데 당대표로 왜 빵점입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4.3 특별법을 만들어낸 건 정말 이건 이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73년 동안 그 4.3 사건에 얽혀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당했는데 그 억울하게 당한 걸 아무도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야당을 잘 설득해가지고 네. 결국은 그걸 이끌어냈거든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건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 일 안 했다. 빵점 대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단 말씀이시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 방송 시간이 짧아서 다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낙연 네. 대표 시절에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했다. 권리당원이 확 줄었다. 어제 그런 얘기를 추미애 의원은 장관은 하시더라고요. 네. 권리당 확 주는 거는요. 선거 끝나고 나면 확 줍니다. 아 원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뭐 줄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그 사례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논쟁을 하자면 우리가 이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선거에 졌죠. 보궐선거에 졌습니다. 그건 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을 졌죠. 한 달 동안 이 자명해서 참 민심을 살피느라고 고생을 했죠. 이낙연 대표가. 그 우리 당 전체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선두에 이낙연 대표가 있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이냐. 네. 우리가 다시 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서 국민으로부터 다시 재신을 받아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그걸 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돼야죠. 그걸 위해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 앞장서서 뛰고 있는 걸로 봐야죠. 아무튼 지금 흐름을 보면은요. 아마 캠프에서도 네. 느끼고 계시겠지만 반 이낙연 연대, 반낙 연대가 본경선에서 펼쳐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1등 후보는 1등 후보대로 2등이 치고 올라오는 걸 막아야 하는 상황이고 3, 4, 5등 후보는 2등 자리를 노려야 결선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래저래 뭐 형성될 것 같은 그 반낙 연대에 대해서는 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뭐 구조적으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3등한 사람 2등을 끊고 가야 1등이 될 거니까요. 그런 걱정 안 하세요? 긴장 안 되세요? 당연하죠. 경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당연한 거이고요.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뭐 수를 쓴다 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진실함이 드러나면은 다 지지받고 그러고 지지 못 받고 결정 나는 거죠. 그래서 1차 TV 토론을 보신 분들은 이낙연 정말 과거 때 총리 때 했던 게 진짜구나. 정말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 대통령감이구나. 이걸 이제 인정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도 그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신이 진면목을 국민들에 보여줘야지 그냥 상대방 깔아뭉갠다고 되는 건 아니죠. 물론 검증을 해야 합니다. 검증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도덕성이 제일 중요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자. 서른 의원께서 아까 인터뷰 시작 때 얘기하신 여론조사는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서 지난 10일, 11일 1,011명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서른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